오늘 읽을 책은 10살 전에 떠나는 엄마, 딸, 마음여행. 글과 사진 박선아.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나의 살던 고향은 복사꽃 피는 마을. 강릉 장덕리 마을. 그의 봄은 짧고도 길었다. 봄인가 싶으면 한겨울 바람인 듯 서늘한 바람에 넣어둔 겨울옷을 꺼내 입기도 했고, 아직 봄은 멀었다 싶어 마음 놓고 있는 사이 봄의 전령들인 이런저런 봄꽃들은 어느새 피고 졌다. 어느덧 4월도 저만치 가고 계절의 여왕인 5월도 곧 올 테니 봄은 봄인 거다. 복사꽃.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동요가락이 절로 나오는 그 꽃을 찾아 멀리 강원도까지 다녀오는 길목은 완연한 봄날이었다. 복사꽃은 우리가 여름철 즐겨 먹는 과실 복숭아가 열리는 바로 그 꽃이다. 3에서 5m의 작은 키나무로 4월 20일경이면 해마다 복사꽃이 개화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사꽃 피는 마을이 어디 한두 곳일까 싶지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복사꽃 축제를 하는 곳 중 손양과는 강원도 강릉 주문진의 장덕리 마을을 찾았다. 장덕리의 복사꽃 축제는 매해 꽃의 개화기에 맞춰 달라지지만 대부분 4월 하순께 주말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흥겨운 마을잔치에 인상 좋은 동네분들이 모두 모이셨고, 손양과 손양 또래의 많은 아이들의 웃음은 복사꽃보다 더 환해 보였다. 아담한 장덕리 마을의 봄 풍경 또한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부드럽고 낮은 구렁을 따라 이어진 복사꽃 무더기는 나의 살던 고향은 복사꽃 피는 마을이라는 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즐거운 기운을 전해주었다. 손양은 여린 속살처럼 부드러운 봄날 흙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 흙 위에 지천으로 돋아난 향기로운 쑥캐기에 흠뻑 빠졌다. 손양의 머리 위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쏟아지는 풍경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따사로움의 이름으로. 4월이면 복사꽃으로 마을 전체가 흐드러지는 장덕리는 농촌 체험마을로도 유명한 곳이다. 봄이면 복사꽃으로, 여름이면 그 꽃이 열매를 맺어 결실을 보는 복숭아 따기, 가을이면 가을거지 등 마을 입구에 걸려있는 체험 활동 사진 속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 철철이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마을 잔치는 성대했다. 제기차기, 투어, 새끼줄꼬기,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그리기 대회, 만들기, 핸드페인팅, 수제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었다. 마을 잔치에 떡이 빠질 수 없다. 쫀득한 찹쌀을 떡매치기 한 후 마을 분들이 열심히 콩가루를 묻혀 마을 잔치에 온 손님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찹쌀떡인지라 두어 개만 받아 먹어도
배가 불룩 불러왔다. 산촌의 후덕한 인심이 더해져서 일이라. 마을 양쪽에서 열린 복사꽃 축제 한쪽에서는 마을 잔치가 펼쳐졌고 맞은편 쪽에서는 수석 전시회와 시화전이 마련되어 있었다. 푸른 초목 위 흐드러진 복사꽃 아래 놓여있는 시화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아련한 옛 추억이 떠올라 미소가 살포시 입가로 번졌다. 중학교 때 학교 축제의 시화전에 출품할 시 하나 쓰겠다고 몇 날 며칠 밤을 얼마나 고심했던지. 옛 추억을 불러오는 풍경을 만나면 잊고 있던 기억들이 그 옛날 언저리에서 빗장을 풀고 쏟아져 나온다. 꽃 구경이나 할까 하고 들렀던 이곳에서 손양과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었던 것은 마을 잔치가 주는 흥겨움과 더불어 된장국 같은 편안한 쉼과 여유로움이 그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흙길을 걷는 손양의 발걸음은 얼마나 부드럽고 따스할까. 아빠와 함께 만든 바람개비는 장덕리의 바람에 잘도 날려주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잠시 멈출 때면 손양은 바람개비를 입에 물고 마을의 복사꽃 구름을 힘껏 달렸다. 도시가 아이를 어른답게 만들어주는 반면 산촌은 아이를 더 아이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내 아이가 더 아이다워지는 산촌을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을 전체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 차 있으니 이곳저곳 기웃거리느라 허기진 배는 아우성이었다. 마을 장터에는 먹거리가 풍성했다. 쑥으로 버무린 해물파전과 산나물로 무친 묵, 잔치국수, 비빔밥은 직접 담갔다는 동동주와 함께 엄마 손맛 같은 동네 어르신들의 손끝을 통해 상에 차려져 나왔다. 한 상 받아먹고 부른 배를 만지작대며 복사꽃을 그늘 삼아 풀밭에 놓으면 배를 두드리며 태평성대를 노래했다는 요순시대의 고복 경향이 따로 없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작은 산촌마을 장덕리 복사꽃 마을에서 진정한 행복 찾기를 할 수 있었다. 강릉 장덕리 마을 가는 길. 강릉 고속터미널에서 주문진행 시외버스를 탄다. 주문진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 삼교리 장덕리행 시내버스로 갈아탄 후 장덕리 마을정보센터에 하차하면 된다. 느리게 더디게 배다리꼴 헌책방 골목길. 인천을 여행하다 보면 느리게 더디게 온 마음을 열어놓은 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닐어야 하는 곳을 만나게 된다. 배다리꼴이 대표적인 곳이다. 무태 살았던 조선인들의 토착 문화와 바다를 통해 들어선 서양인의 근대 문화가 배다리를 통해 융화되는 근대적인 삶의 개척지가 됐다고 한다. 그러니 배다리꼴을 걷는다는 것은 19세기 말로 돌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의 미래 여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서부터 송현동 골목을 자박자박 걸어 내려오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오밀조밀한 송현동 골목길을 끝까지 내려와 길 하나를 건너면 동인천역 앞 중앙시장이다. 수십여 곳의 주단점이 들어서 있지만 대부분은 문을 닫았다. 과거의 영화는 잊은 채로 고운 주단 간판을 내걸고 묵묵히 서 있을 뿐이다. 한산한 중앙시장을 빠져나오면 배다리 삼거리가 나오고 배다리 삼거리에서 배다리길, 창녕 1길, 금곡 3길, 창녕 5길, 우광로 등으로 이어진다. 배다리 삼거리는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밀물 떼면 비릿한 바다 냄새와 갈매기들이 날아들었다고 한다. 굴다리나 건널목을 지나면 배다리꼴이 나온다. 가장 먼저 오래된 서점들이 눈에 띄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시간을 잊고 서 있는 것 같은 비단 서점뿐이 아니다. 진 종합식품이라는 간판을 내건 작은 가게는 내 어릴 적 보았던 전방의 그것과 참 닮았다. 없는 것 빼고 있을 것은 다 있는 구색 갖춘 가게 말이다. 환경정비 사업으로 새로 단장한 배다리 철교 등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그 유명한 배다리꼴 헌책방 골목이 나온다. 예전에는 이곳에 30여 곳의 이상의 서점이 성업을 했다지만 이제는 서너 곳만 남아 추억의 헌책을 찾는 이들을 맡고 있을 뿐이다. 37세나 되는 아벨 서점에서 오래전에 즐겨 듣던 팝송 대전집을 발견하고 나는 철버덩 서점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양, 엄마가 중학교 때 말이야. 이 책 하나로 나는 많은 추억, 옛 추억을 손양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따뜻하게 데워진 세월이란 추억 속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술술 풀어내주기도 하는 것. 헌책을 넘길 때마다 풍기는 조금은 퀴퀴한 냄새의 추억을 손양이 오래 간직했으면 싶다. 나중에 손양이 자라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이 서점에 와서 그 향기를 자신의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본다. 그때까지 꿋꿋하게 이 골목의 모든 것들이 지켜지기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골목들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자 지역 주민과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배다리꼴 지키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배다리 역사 문화마을 만들기 위원회는 배다리꼴의 인문학적 가치를 기리며 100년 이상 된 이 마을을 역사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퍼포먼스 반지 하나, 문화예술 대안공간인 스페이스 빔 등 주민들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게의 간판을 예쁘게 꾸미고 우광로를 비롯한 골목 담벼락에는
주민과 함께 만든 재미난 눈 요깃거리에 다양한 벽화와 조형물이 있다. 그리고 골목의 어느 집이든 그 앞에는 살뜰한 한 뼘 텃밭이 있었다. 골목과 텃밭은 잘 맞는 단짝 친구다. 텃밭은 곧 허물어질 것 같은 담벼락 아래에도 이미 허물어진 담벼락 아래에서도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었다. 우광로의 텃밭은 이곳 사람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희망 같아 보였다. 느리게 천천히 과거와 현재를 이동하며 시간이 다소 어둡게 흐르는 듯한 우광로 골목을 막 빠져나올 무렵이었다. 앞서가던 소냥이 우뚝 걸음을 멈췄다. 한 조각 빛이 드는 침침한 골목길 모퉁이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강아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엄마, 저 아이 눈빛이 너무너무 슬퍼 보여요. 1미터도 안 되는 짧은 줄에 묶여있는 그 아이 곁에는 오물과 검은 때로 찌들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몸 하나 들어갈 만한 작은 집이 놓여 있었다. 아이의 눈망울은 무엇인지 모를 것에 쫓기는 듯 두려워 보였는데 그럼에도 소냥을 보자 꼬리를 쉼없이 흔들며 반색을 했다. 사람을 이다지도 좋아하는 녀석의 성격은 꽤나 낙천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녀석의 주변을 둘러보다가는 이내 단정했다. 넌 버림받은 아이구나. 동시에 소냥이 혼잣말을 했다. 엄마, 버려졌나 봐. 주인이 버리고 떠났나 봐요. 갑자기 마음속에 또 한 번의 얼음 같은 칼바람이 몰아쳤다. 시린 마음에 그 아이와 눈 마주침을 하고 있자니 집주인이 버리고 간 거예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하고 반문하며 뒤를 돌아보니 맞은편 옥상에 젊은 새댁이 서 있었다. 그 새댁이 들려준 이야기는 내 짐작과 다르지 않았다. 다행인지 누군가가 하루에 한 번 호련히 와서 밥을 주고 간다고 한다. 그러나 소냥은 알고 있는 듯 했다. 하루 한 끼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버리고 간 거죠? 주인이라면서 함께 살지도 않잖아요. 함께 살면서 돌봐주지도 않잖아요. 소냥은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마치 새댁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버리고 간 주인이라도 된 듯 옥상을 향해 소리쳤다. 소냥은 우광로에 버려진 그러나 버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아이와의 만남 이후 아주 많이 달라졌다. 자신이 키우는 토끼 똘랑이에게 예전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보여주는 잠깐의 사랑과 관심이 아닌 책임감 있는 돌봄을 하기 시작했다.
몇 번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손양은 똘랑이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는 벌떡 일어난다. 비몽사몽 상태에서도 제일 먼저 똘랑이가 기거하는 베란다에 가서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넨다. 며칠 뒤에는 베란다 한편에 똘랑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는데 똘랑이는 언니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집 문을 열어주면 제일 먼저 손양이 만들어준 놀이터로 달려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보장해주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의 눈 맞춤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어린 손양이 우광로의 낡은 골목을 걸으며 배운 것을 엄마인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관심과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보살핌에는 분명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큰 마음이 바로 보살핌이란 사실이다. 우연히도 우광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시내 한복판에 이런 현판이 쓰여 있었다. 너와 나 각자의 화분에서 살아갔지만 함께 햇빛을 맞는다. 배다리꼴 헌책방 골목길 가는 길 동인천역 1번 출구에서 중앙시장을 지나 지하도로 통과하면 배다리 헌책방 골목길이 나온다. 책방거리에서 우측으로 스페이스빔과 개코 막걸리 길을 따라 오르면 우광로가 나온다. 도원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낭독을 허락한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업로드가 조금 늦었는데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